안녕하세요. 이번 서울 동행 청년기획봉사를 소개해드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윤주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에 관심이 생겼거나 혹은 내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진로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작은 가이드북이 필요하죠. 오늘 이 시간이 기획봉사 여정의 시작에 작은 안내서, 작은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단순히 활동 소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왜 기획봉사인가, 그리고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기획봉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봉사는 단순히 참여하고 끝나는 활동이 아닙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법을 설계하고 직접 실행하고 평가까지 해보는 전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나만의 시각이 생기고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젝트로 만들어보는 힘이 생기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협업하는 경험이 쌓입니다. 이건 단순히 봉사 시간만 쌓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경험, 그리고 나의 성장을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봉사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가는 커리어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봉사를 설명드리기 전에 서울 동행부터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동행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대표적인 청년 자원봉사 브랜드입니다. 청년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사람과 연결되고 성장하고 나아가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현장에 필요한 교육도 제공하고 봉사자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정과 격려사항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우수한 자원봉사 활동 사례들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서울동행을 통해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동행 청년기획봉사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획봉사단은 청년이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팀을 이루어 해결 방안을 설계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형 자원봉사입니다. 여기에는 청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전문가 멘토, 그리고 기업이 함께 협력합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전체 운영과 실행금 지원을 맡고 기업과 멘토를 청년과 함께 연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기업과 기관은 기업과 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공헌 분야를 제안하고 기업 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계해 프로젝트의 현실성을 더해줍니다. 전문가 멘토는 기획부터 평가까지 단계별로 조언을 제공하고 활동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여줍니다. 전문가 멘토는 활동 기관이나 활동 대상 연계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기획봉사단은 단순 자원봉사 참여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을 직접 컨택하고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체 프로젝트 운영을 주도하는 변화를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파트너 기업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모레퍼시픽, 오리온과 같은 기업도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에너지공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공공기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과 기관들은 ESG 및 사회공헌 활동과 연결해 프로젝트가 현실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공공, 기업, 비영리 영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경험들은 청년들의 진로 탐색에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기업, 기관들이 생각하는 사회공헌 방향, 사회문제 해결 방향이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업 기관의 제안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봉사단 여정에 참여하는 자격은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청년 연령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올해 10월 초까지 활동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봉사단 활동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내가 또는 우리 팀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 문제와 아이디어가 어느 분야에 더 가까운지 생각해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환경 기후위기 대응 분야입니다. 기업 ESG 환경과 연계되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후위기 대응 활동, 탄소 중립 활동 등이 여기 분야에 해당됩니다. 다이용기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폐연 수막을 업사이클링해서 그늘막을 만들어서 폭염에 대응한 활동 등이 이 분야의 예시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 고립 운둔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거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이 이 분야에 해당됩니다. 발달장애 아동 놀이 활동이라든지 베리어 프리 축제, 다문화 가족 마음 캠프 등이 이 분야의 사례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배움의 기회 격차 해소 분야입니다. 멘토링, 진로 교육, 정보 접근성 교육 등 학습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활동입니다. 어르신 대상의 키오스크 교육이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활동도 이 분야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공동체 관계 회복 분야입니다. 이웃 간 관계를 회복하거나 사회 갈등을 감소시키는 활동 또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 문제를 공동체 방식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공동체 관계 회복 분야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이나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는 활동,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말씀드린 사례들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블로그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분야들 외에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라면 기타 분야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획봉사 선발 시에 우대됩니다. 작년의 프로젝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발달장애인 맞춤형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쿠킹 클래스를 운영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어르신과 함께 문학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과 청년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간 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기획봉사단 여정에 함께한다면 다음과 같은 참여 혜택들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점은 아마 프로젝트 실행금일 텐데요. 프로젝트 실행금은 팀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획봉사에 참여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7월에는 기업의 실무 담당자와 연계한 진로 멘토링의 참여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후 일정 또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기획봉사에 관심이 있다면 구글 폼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되고 접수 마감은 3월 16일까지입니다. 팀으로 지원하셔도 되고 개인으로 지원하셔도 됩니다. 개인 지원자의 경우 패들렛을 통해 팀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패들렛 안에서 나와 같은 사회 문제나 해결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모으실 수 있습니다. 패들렛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루어지고요. 화면 안에서 샘플 양식을 보고 본인이 희망하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팀을 찾거나 팀원을 직접 모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 지원자가 팀장이 되어 팀원을 모집하게 된다면 다른 개인 지원자는 그 아래 댓글을 달아서 팀원 희망 글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팀이 구성되어 있거나 혹은 팀을 구성하였다면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월에는 제출된 계획서 심사와 발표가 진행되고 5월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팀장과 팀원이 함께 참여하여 본격적인 프로젝트 활동 전에 상세한 사업 안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파트너 기업 담당자와 전문가 멘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OT 이후에는 수정한 최종 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부터 9월 말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 이후에는 10월에는 최종 평가와 성과 공유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원 전에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Q&A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발 기준에 대해 자주 질문을 주시는데요. 주요 선발 기준은 화면과 같이 크게 4가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의 경우 선발 시 우대가 됩니다. 다만 AI를 단순히 자료 정리나 검색 도구로 활용하는 수준이라면 우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가점을 부여합니다. 계획서 심사는 다음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기획과정 적합성은 발굴한 사회 문제와 해결 방안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목적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다음은 주도성과 협력성 기준인데요. 활동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보유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팀 내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창의성과 혁신성 기준입니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이나 접근 방법이 있는지, 활동 대상자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과 변화 가능성 기준인데요. 해당 프로젝트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대상자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경쟁률에 대해서도 자주 문의를 주시는데요. 저희가 경쟁률은 파트너 기업과 기관이 20개 이상 참여하고 있어 각 기업 기관의 제한 분야와 연계된 프로젝트별로 경쟁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쟁률을 수치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기업과 기관의 제안 방향과 본인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적합하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지원자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패들렛을 통해 팀을 구성하거나 팀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팀장이 되어 팀원을 모집할 수도 있고 패들렛에 모집하는 글에 댓글을 남겨 팀원으로도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 지원자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니 부담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운영할 때 어떤 활동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게 될 변화, 즉 임팩트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획봉사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지, 그 변화가 어떻게 측정되고 지속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획봉사는 변화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를 스스로 증명해 보는 경험입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은 공고에 게시된 노션 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유선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동행 청년기획봉사단 소개를 한 윤주희입니다. 사업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